골절 한 번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첫 골절 이후 1년 안에 추가 골절 위험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척추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약 22%, 대퇴골 골절은 무려 3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병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노화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칼슘 더 먹으면 되나요? 우유 많이 마시면 괜찮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다공증의 핵심은 칼슘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뼈를 만들고 유지하는 대사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뼈라는 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호르몬군 육혈유면역 영양 대사가 동시에 움직여야 유지되는 살아있는 장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첫 골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지, 왜 단순 칼슘 보충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최근 의학계가 왜 초기 공격 치료에 집중하는지까지 세계 최신 의학 데이터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첫 골절이 연쇄 골절의 시작점이 되는가? 두 번째, 왜 칼슘만 먹는 접근은 한계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비밀, 최근 의료계가 주목하는 고령성 촉진 기반 순차치료 전략의 핵심입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골다공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두 번째 골절이 아니라 사실상 첫 번째 골절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부터 몸의 뼈대사 시스템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료계 데이터에 따르면 골다공증 골절을 한번 경험한 여성의 41%가 2년 이내 다시 골절을 겪습니다.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이후 척추나 대퇴골 골절 위험이 2배에서 4배 증가합니다. 특히 문제는 사람들이 첫 골절을 너무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잠깐 미끄러졌을 뿐인데.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몸의 구조적 붕괴가 시작됐다는 경고 등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골다공증의 첫 골절도 똑같습니다. 이미 뼈 내부 구조는 오래전부터 약해지고 있었는데 첫 골절 순간 그 취약성이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척추 골절은 더 위험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단순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폐활량이 줄고 근육량이 감소하고 활동량 자체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낙상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또 골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걸 의료계에서는 연쇄 골절 캐스케이드라고 설명합니다. 도미노처럼 한번 시작되면 다음 골절 위험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고령층 낙상의 46.3%는 바깥이 아니라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욕실, 주방, 거실, 가장 익숙한 공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환경보다 몸의 방어 시스템 약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하면 무조건 칼슘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신 의학계는 이걸 훨씬 더 큰 관점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뼈는 단순 저장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공사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 골파계 세포와 고령성 세포가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은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다른 한쪽은 새 뼈를 만듭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 때문에 골파계 속도가 고령성 속도를 압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팀은 계속 일하는데 새 건물을 짓는 팀은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칼슘만 넣는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벽돌만 잔뜩 공급한다고 건물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단순 칼슘 보충보다 뼈 생성 시스템 회복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근육과 혈류, 단백질, 비타민 D입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무너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뼈만 약한 게 아니라 몸 전체 방어 시스템이 동시에 약해지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혈압이 수도관 압력이라면 혈액순환은 그 안을 흐르는 물 상태입니다.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혈류 공급과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면 뼈 재생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저체중 다이어트, 극단적 탄수화물 제한, 단백질 부족 식단은 중년 이후 골밀도를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외로 건강 챙긴다고 했던 습관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최근 의료계는 골절을 경험한 환자를 골다공증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재골절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 고릅수 억제보다 뼈를 적극적으로 다시 만드는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모소주막 같은 고령성 촉진제입니다. 이 치료는 단순히 뼈 파괴를 막는 수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뼈 생성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뼈 파괴도 억제하는 이중 기전을 가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폐경 후 여성에게 12개월 사용 시 새로운 척추 골절 위험이 73%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첫 골절 직후 12년이 재골절 위험이 가장 높은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성 촉진제로 먼저 골밀도를 빠르게 끌어올린 뒤 데노스막 같은 고릅수 억제제로 유지하는 순차치료 전략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보수할 때 먼저 철골 구조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 다음 외벽 손상을 막는 방식입니다. 최근 일본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로모소주맙 치료군이 기존 치료 대비 1년 2년 내 주요 골절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 의학계는 단순 관리보다 빠른 초기 개입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첫 번째, 50세 이후 작은 충격 골절이 있었다면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손목 척추구 관절 골절은 절대 단순 사고로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 D 상태 점검입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 효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령층은 체중 1kg당 최소 1g에서 1.2g 이 수준의 단백질 권고가 자주 언급됩니다. 네 번째, 근력 유지입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과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 골절 경험이 있다면 나는 이제 재골절 초고 위험군일 수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고령성 촉진제나 고릅수 억제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적응증과 부작용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병력, 신장 기능, 척칼슘 혈증 여부, 턱뼈 관련 부작용 가능성 등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무조건 특정 약제를 선택하는 건 위험합니다. 핵심은 첫 골절 이후 얼마나 빨리 전문 치료 시스템에 진입하느냐입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진짜 위험은 뼈 한 번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몸 전체의 노화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시적인 통증이나 단순 사고로 넘기다가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 붕괴 신호를 놓치는 오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특히 첫 골절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글로벌 의학 데이터 검증하고 댓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려운 의학 데이터 아무나 안 풀어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 구독하는 분들만큼은 건강관리 상식이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의 신호를 읽고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겸 건강 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